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경주박물관장 윤상덕입니다. 신라는 예로부터 황금의 나라라고 불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라 유적을 발굴해 보면 황금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황금 문화유산의 대표는 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4년 전에 금관총에서 금관이 처음 발견된 뒤로 지금까지 총 6점의 금관이 발굴되었습니다. 바로 이번 전시는 이 6점의 금관을 최초로 한 자리에 모으는 그런 특별 전시입니다. 교동금관은 금관 6점 중에 가장 작지만 가장 오래된 금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원형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높은 나무가 하늘에 닿는다고 해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야기한다라는 제사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관에 나무 모양 그리고 영락을 달아서 나뭇잎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무덤에서 나온 금관을 만나보겠습니다. 황남대총 북쪽 무덤에서 나온 금관입니다. 정면을 보시면 날출자 모양의 세움 장식이 보이는데요. 교동 금관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이 장식도 역시 나무와 나뭇가지의 모양입니다. 옆으로 와서 보시면 두 개의 큰 세움 장식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슴뿔 장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나무는 신성함을 상징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슴도 신성스러운 동물이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 사슴뿔을 가지고 금관을 장식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수화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디자인뿐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금을 얼마나 세밀하게 다듬었는지를 알 수 있고 신라인의 뛰어난 금세공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금룡총, 금관총, 서봉총에서 나온 금관과 금허리띠를 전시 중입니다. 금관은 왕만 쓴 건 아니었습니다. 왕비나 높은 고위급 왕족들이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세 개의 금관은 제일 좌측에 있는 금룡총은 왕자의 것, 가운데는 성인 남성, 그리고 우측은 성인 여성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금허리띠입니다. 금관처럼 금허리띠도 여기에 있는 6점이 출토됐습니다. 허리띠는 여러 장식들이 매달려 있는데요. 지금 추측하기로는 말을 타고 가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물건들, 부싯돌, 칼, 약통 이런 것들을 담아놨던 것을 디자인으로 해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물고기나 고곡도 달려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경주에 있는 초대형 무덤 36기 중에 7기가 발굴됐고요. 그 중에서 5기에서 금관이 발굴됐습니다. 발굴되지 않은 그 나머지 무덤들에도 금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실로 황금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마총 금관은 1973년에 발굴된 금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금관이고요. 무게도 약 1.2kg가 넘습니다. 금관의 주인공은 금관뿐만 아니고 금허리띠, 유리 목걸이, 4개의 금팔찌와 4개의 은팔찌, 그리고 10개의 금반지를 하고 또 왼쪽 다리에는 큰 칼을 찼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신구를 했다는 것은 천마총 주인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은 뒤에도 부와 권력을 누리겠다는 그런 의지와 함께 또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금관의 복제품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신라인들은 새가 죽은 자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새 날개 모양 관식은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이고요. 블랙핑크의 영상에 이 문화유산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의 나라 신라의 대표 문화유산인 금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흔히 에밀레종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통일신라 시대인 77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소리가 나는 종으로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일본과 중국 종에 비교해서도 훨씬 뛰어나고 그런 국가대표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성덕대왕 신종의 우수함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리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종을 쳤을 때 굉장한 저음이 오랫동안 울리면서 맥놀이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가 높고 낮음이 아주 천천히 오래 흐르는데요. 세종실록에 보면은 성덕대왕 신종을 타종을 하면 그 소리가 100리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40km인데요. 100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의 위쪽에 보면 다른 종과 달리 이건 한국 종의 특징인데요. 음통이 있습니다. 종 안에서 위를 보면 거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고음을 거기서 걸러내고 은은한 저음이 울리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 표면에 아름다운 장식을 들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일본이나 중국 종들은 그렇게 화려한 장식이 없고요. 성덕대왕 신종은 보상화문과 또 연꽃무늬 장식들이 있고요. 또 가장 큰 특징으로 그 향로를 들고 있는 비천상을 들 수 있습니다. 비천상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얇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표현할 정도로 그 조각수법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이 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입니다. 처녀자의 한자가 적혀 있는데 명문의 내용을 보면 이 종이 당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이 종이 성덕대왕을 위해서 아들인 경덕왕이 종을 제조하기 시작했고 그 아들인 그러니까 성덕왕의 손자인 해공왕이 이걸 완성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종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보통 조선시대를 기록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 성덕대왕 신종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기록 정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의 무게는 무려 18.9톤에 달합니다. 높이는 3.6m이고요. 굉장히 큰 종이고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를 녹여서 이 거푸집 안에 부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10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되고요. 가열한 뒤에도 그 많은 구리를 굳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안에 다 부어 넣어야 됩니다. 이 두께가 최대 20cm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거품, 기포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기포도 없이 이런 큰 종을 주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서양 종은 위에 매달아 놓고 아래에서 종을 치게 되고요. 그래서 종소리가 귀로 듣는 거라면 우리 종은 이렇게 땅 위에다 매달아 놓고 옆에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은 그 가슴으로 울림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하고 중국 종은 이 우리 종처럼 같은 방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의 어떤 아름다운 장식들에서는 우리 성덕대왕 신종이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든 지 12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을 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높은 기술력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타음 조사를 공개해서 국민들과 함께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종종 가지려고 하고요. 그때 그 행사에 참여하셔서 신라 천년의 울림을 함께 들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